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급등주 잡는 법, 급등주 한번 잡아보셔야죠.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모든 투자자들의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의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망아지를 키운 다음에 올라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은 망아지입니다. 망아지. 귀여운 망아지입니다. 말의 새끼예요. 근데 요 망아지를 이제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망아지가 크다가 말로 성장하지 못한 채 사실상 다친다거나 아니면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성장시켜서 탄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신나게 달릴 수 있지만 그 성장 과정이 정말 길고 험난하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상 저평가된 종목을 잡고 길게 가져가서 길게 말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정말 명마다. 정말 그런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적토마의 말의 새끼다 이런 한다면 한번 키워볼만 하겠죠. 하지만 이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우량주인 종목을 장기 투자했을 때 이 종목이 사실 알고 보니까 적토마의 말의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더라, 속았어요.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정말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망아지를 키워서 타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달리는 말이죠. 이미 성장해 있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어요. 먼지가 그냥 막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고 있어요. 달리는 말에 살짝 올라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올라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진 보면은 달리는 말에 풀쩍 뛰어 올라타고, 이분은 굉장한 고수예요. 이분 주식의 세계로 치면은 정말 초고수입니다. 말에 올라타서 활도 쏘고 있어요. 활도. 이 정도 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에 올라타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옆에 보고 활도 이쪽으로 쏘고, 이렇게 명중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주식 하는 사람들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쏘라는 것까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올라타는 게 중요해요. 올라타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급등주를 잡는 방법이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망아지를 말로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달리고 있는 말에 힘차게 달리는 말을 포착하고 힘차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리스크도 있어요. 만약에 리스크란 뭐냐면은 이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지 못하고 낙마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낙마하는 사태가 생기면은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를 따라잡다가 중간에 떨어지면은 다칠 수 있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을 볼 수 있고 갑자기 이렇게 달리고 있는 말들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자동차도 급정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사고 나기 전에 급정거 그러면은 굉장히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보고 잘 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쏜살같이 달리는 말을 좀 잘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선알루미늄이 바로 오늘 달리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나요, 여러분들? 많이 안 좋았었죠. 이 코스닥, 코스피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1.2% 하락하고 코스닥은 1.6% 하락했는데 사실상 시장을 작게 좀 쪼개서 보시면은 이 정도는 코스닥의 1.6%는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심리적인 마인드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거의 하한가 수준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늘 개별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개별주라는 게 뭐냐? 보통 이제 지수는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방식이죠. 시가총액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시리즈 있죠. 셀트리온 제약이라던가 신라젠 등등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 상위권이 좀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코스닥에서도 아니면은 코스닥 소형주들은 오늘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대형주 지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1% 넘게 빠진 거, 1.6% 빠진 거는. 근데 대형주 지수가 1.6% 빠졌다. 코스닥 대형주가 1.6% 빠졌다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 코스닥 소형주는 진짜 한 5% 이상 빠졌습니다. 체감상 그랬어요. 체감상. 많은 이 급등주들이 세력주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급등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달리는 말이 올라탔는데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니까 낙마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을 잘 타야 되는데 골라 타는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종목 좀 보시겠습니다. 남선 알미늄은 오늘 제대로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요런 것들. 근데 이게 사실상 달리는 말이라는 게 시초가부터 만약에 갭 상승으로 상한가를 갔다 이러면 좀 힘들어요. 못 잡죠. 상한가 갔는데 매수 물량 막 쌓여 있는데.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죠. 장대 양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간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9시 1분이나 9시 2분에 상한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이때 간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시간을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어요. 9시 30분까지 조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약간씩 올랐어요. 약간씩. 그러다가 9시 한 45분쯤에서 양봉이 서서히 나오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등주 어떻게 포착하느냐. 9시 45분쯤 이제 나오는데 이 전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스멀스멀 요 정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사실 여기서는 잡기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폭발적인 거래량 나오는 거 있죠. 9시 48분쯤. 그러면서 장대 양봉 여기 나왔죠. 이때 잡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9시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겁니다. 여기서는 못 잡죠.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니까 거래량도 없었고,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량과 동반해서 오르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서 잡아야 돼요. 늦게 잡아서 진짜 최악의 여기서 잡았어요. 높게 잡았습니다. 여기 이만큼 못 먹고. 이제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만큼 수익이 날 수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체크를 항상 좀 꾸준히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현재가를 딱 봤을 때 매수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 한 남선 알미늄 통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급등주를 따라 잡을 때는 이 PER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PER보다 주가가 급등주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PER이란 것은 뭐 주당 순이익 대비 얼마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따져보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PER이 20이든 50이든 100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수급이나 아니면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달리는 말에 얼마나 거래량의 힘 그리고 강도 이런 것들을 폭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오늘 올랐던 남선 알미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였죠? 그 재무제표 분석 이렇게 할 때 삼성전자랑 남선 알미늄을 이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남선 알미늄이 오늘 상한가를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남선 알미늄이 재무제표에서도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리고 매출의 성장성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 그런데 오늘 상한가 가죠. 굉장합니다. 남선 알미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테마가 있죠. 정치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라서 이낙연 국무총리 테마로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에서 이제 약간은 정치 테마가 다시 좀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마와 그리고 추세의 각도, 그리고 모멘텀, 거래량, 그리고 시간까지 1분봉으로 봤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 1분봉입니다. 거기서 이제 9시 47분, 48분쯤에 대량 거래량. 보통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면은, 1분, 2분 전에 거래량보다 한 10배 이상 갑자기 치고 올라갈 때, 그때를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10배 이상 갑자기 올릴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세력이 그냥 확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주가의 이 변동성이 큰지 안 큰지, 이 끼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 이 끼가 있는 오늘 급등이 나올 종목은 일주일 전부터 끼가 있었어요. 이 끼라는 게 뭐냐면은 변동성이 위아래가 10%, 20% 크냐 안 크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급등주가 나오려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의 증가, 예전에 이제 1%, 2% 하루에 장중 변동성이 2%, 3% 변동했다. 그러면 이게 한 10%, 15% 변동하면서 점점 바뀌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기서 분봉 처음부터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거 말고 9시 30분 약간 넘겨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것들, 그런 주식들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급등주 잡아내는 방법 또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등주 정말 이 적토마의 후회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달리는 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손절도 확실하게 쳐줘야 돼요. 손절을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쳐줘야지 이게 갑자기 또 확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확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눈여겨보면서, 화장실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가서 봐야 돼요. 급등주 볼 때는 핸드폰을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서 매매에 접근하신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같은 경우 비중을 너무 많이 싣기보다는 10%, 20%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재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시고 모색을 하시면 정말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투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